여러분, 우리도 한국으로 여행 안 가면 돼요. 뭐하러 굳이 한국의 좋은 일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는 일본으로 여행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태국 여행도 금지해야 해요. 우리를 무시하는 오만한 한국인들은 태국에 발도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중국 관광객들만 있어도 태국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요. 모두들 각자의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요. 한국 여행 금지, 밴코리아.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에서 혐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긴급 속보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타이 PBS 방송국에서 수습기자로 일하고 있는 파타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태국 현지 상황과 치안 상태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반감이 세지고 있고 혐한 표현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태국의 급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로 소식을 보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 저에 대해 얘기할게요. 저는 태국의 최고 명문대 출랑롱콘 대학교에서 언론학과 한국학을 복수 전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자가 되고 싶어서 코피가 터질 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뛰어난 성적으로 언론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언론학은 뭐 하나 쉬운 부분이 없었어요.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쏟아지는 과제들 사이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가면서 제가 굳이 한국학을 복수 전공했던 건 중학교 시절부터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고 오징어 게임과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 우영우는 3번이나 봤어요. 한국의 음악도 정말 좋아해요.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저는 태국에서 루소 계급에 속하는 서민층이에요. 태국은 왕족, 하이소, 루소 계급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왕족과 하이소가 태국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루소 계급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 상승이나 부자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 루소 계급 사람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흔치 않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밤낮 없이 일하셔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겨우 대학교에 갈 수 있었던 거지. 제 주변에는 대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아이돌 블랙핑크의 리사도 루소 출신인데 그녀는 한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값비싼 옷과 가방을 협찬받기도 하고 부유한 남자친구까지 있는 리사는 루소 계급의 희망이고 꿈이에요. 모두가 한국에 가서 그녀처럼 성공하고 싶어 하죠. 한국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여전하고 저는 수습기자를 지원할 때도 외국 문화 콘텐츠 분야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쓰면서 태국의 한류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한 덕분에 다른 기자들보다 한국 방송이나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를 재구성해서 인터넷 신문 기사도 제법 잘 썼습니다. 무엇보다 한류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의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거기에 음식과 패션까지 무엇보다 한국에 가서 성공한 태국 가수들도 많고 태국 사람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한류 기사를 쓰는 건 탁월한 결정이었죠. 제가 쓴 한류 기사는 인기가 많았고 기사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저는 가장 능력 있고 인기 많은 수습기자로 이름을 알렸고 선배들의 기대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채널 구독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기사 조회수도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구독자와 조회수가 낮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제가 쓴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쓰거나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류 기사를 쓴 저를 공격하거나 한국에 대한 욕을 썼어요. 태국에서 한류 기사를 쓰다니 기자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기자라면서 요즘 사람들 분위기를 모르네. 기자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쓴 댓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추방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한국의 태국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나 많은 줄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건 한국에 있는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법 체류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태국인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태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니 2015년 태국 불법 체류자는 5만 2천 명인데 2023년에는 15만 7천 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8년 동안 불법 체류를 하는 태국인이 3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이 이만큼 늘어나는 것을 눈감아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비중이 가장 높은 태국인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5명 중에서 4명이 불법 체류를 한다는 건데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상황이 왜 혐한 감정으로 연결됐는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여행을 간 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억울한 마음에 SNS에 올렸던 글이 엄청난 화제가 된 걸 알았습니다. 태국도 한국 못지않게 SNS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글은 금방 퍼져나갔고 불법 체류자 추방까지 더해져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에서 거침없이 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졌고 사람들은 SNS에 한국 여행 금지와 밴 코리아를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솔직히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이 화가 났다는 건 저도 이해해요. 그가 정말로 여행을 목적으로 간 거라면 당연히 억울하고 한국이 미울 수 있겠죠.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눈앞의 상황만 보고 한국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자료와 기사를 통해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불법 약물을 비밀리에 유통하는 범죄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남의 나라에 불법 체류를 하다가 추방당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심지어 불법 약물 유통과 같은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니.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태국 불법 체류자가 이 정도로 많은 줄도 몰랐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불법 체류도 골치가 아픈데 심지어 중대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외국인들을 관대하게 넘어갈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만약 한국인들이 태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불법 약물류를 비밀리에 유통한다면 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태국 사람들의 혐한 감정은 너무 거친 것 같았어요. 알아보니 지금 태국 사람들은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는 것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국 관광객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태국인을 추방한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보고 한국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른 관광객들에게는 까다롭지 않은데 유독 태국만 차별한다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걸 보고 저는 태국의 국민성이 이 정도였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태국은 역사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거든요. 한국 전쟁 당시 태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아시아에서 참전한 유일한 국가였죠. 이에 1958년 양국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이후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2012년에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80억 달러에 달했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동부 경제회랑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으며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경제 협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한국은 태국을 다른 나라와 차별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태국 사람들이 점점 더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북쪽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분단 상황을 조롱하거나 한국의 식문화가 야만적이라고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원색적인 비난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태국에서 인기가 많은 삼성과 LG 같은 한국 브랜드를 SNS에 올리고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걸 보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콘서트를 보러 갔던 태국인이 입국 거부를 당했으니 당연히 화날 수 있죠. 저였어도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앞뒤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국과 한국은 그간 잘 지내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 이유를 찾고 비판을 해야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건 성숙한 시민이 할 행동이 아니죠. 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건 태국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태국 노동부는 한국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국 국민들이 한국 금지를 외치는 걸 보고 이걸 이용해서 여론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태국 노동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니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칼을 빼든 거겠죠. 이런 상황도 답답해 죽겠는데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시민들을 선동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태국을 무시하는 한국에 갈 필요가 없고 일본에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동아시아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아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에 가봤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은 가봤어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일본에는 태국 불법 체류자 비중이 낮아서 한국만큼 입국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숨겨진 사정은 모르고 한국과 달리 일본은 태국을 싫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을 가면 된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글도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에도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비중이 높았다면 한국처럼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했을 거고 그럼 그때는 일본 여행 금지를 외쳐야 하는 걸까요?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주먹으로 가슴만 두드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태국은 중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고 8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태국에 여행을 많이 오지도 않아서 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중국 관광객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중국 관광객들을 마구 받아들이는 게 태국을 망치는 길이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기사를 쓰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소식을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최근에 눈에 띄었던 건 중국 관광객들의 행패였습니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악명 높은 민폐 관광객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은 최악의 해외 관광객 국가 1위로 뽑히는 불명예를 안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사례를 조금만 얘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 3000년 된 부조 문화재에 중국인이 낙서를 했고 열받은 이집트 정부가 CCTV를 뒤져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중학생이었고 발뺌하다가 사과를 했다는 기사는 충격이었습니다. 3000년이나 된 귀중한 문화재에 어떻게 낙서를 할 생각을 했으며 그걸 말리지 않은 부모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은 민폐를 끼치고 다니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무인 카페 한 곳은 비양심적인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엄청난 영업 손실을 입기도 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인 카페는 직원이 없고 이용객들이 스스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곳인 만큼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카페에 중국 관광객 40명이 다녀갔는데 결제 금액은 단돈 7,000원이고 카페에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을 두고 갔다는 걸 보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은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새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놀란 건 그들의 위생관념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상방뇨와 노상배변이 기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사진과 영상을 보고 저는 헛구역질이 나올 만큼 불쾌했습니다. 화장실이 있음에도 그렇게 행동하는 건 민폐를 뛰어넘는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들의 행패에 경악한 스웨덴 사람들은 노상배변 금지 표지판까지 설치했더라고요. 저런 중국인들이 태국에 몰려온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할까 싶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태국에도 온갖 민폐를 끼친다면 여행지로서의 태국의 위상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중국인 때문에 태국 여행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태국은 관광이 수입의 20%를 차지할 만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관광객이 뚝 끊겼던 코로나 시기에 태국 경제는 엄청나게 휘청거렸고 폐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태국 경제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잠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계속 눈앞의 단편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문화 콘텐츠 관련 기사를 계속 써온 건 맞지만 저는 공영방송국의 기자인 만큼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태국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과 태국은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무엇보다 계속 일본과 중국을 치켜세우면서 한국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아야 하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가이드라인을 잡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 중 80%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과 함께 한국 내 불법 체류 1위 국가가 태국이라는 것도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 5명 중 4명이 불법 체류자인데 한국 정부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것과 입장이 바뀌었을 때 태국 정부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그들이 한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4년간 불법 체류하면서 한국의 불법 약물을 유통한 40대 태국인, 8,000명분의 불법 약물을 몰래 밀수입해서 유통한 20대 태국인들과 같이 제가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다른 방송국이었다면 제 기사는 보도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행인 건 제가 입사한 방송국은 중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팀장님과 국장님께서 보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사 보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기사가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채널은 난리가 났고 특히 SNS를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한국에 반감이 있었는데 기사를 읽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과 한국의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만 보고 혐한 감정을 가졌던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를 쓴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저를 욕하는 댓글을 썼고 그 중에는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도 많았습니다. 눈물도 났고 무슨 일을 당할까 겁도 났지만 그래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국에 입사하던 날 기자 정신을 외쳤던 것과 어떤 순간에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중심에는 태국 정부의 무능함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고 그들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서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 관리를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출입국 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회원국 간 출입국 기록 및 불법 체류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민이 불법 체류 기록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모든 가입국이 동일한 수준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태국의 시스템 수준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의 출국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및 타국과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능력이 부족하여 불법 체류자들이 제3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태국 정부에서 미지근하게 대응해서 시스템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근거로 저는 태국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썼습니다. 한국에도 태국에도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 국장님과 팀장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기사 쓰는 것을 막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신 두 분께 큰 감명을 받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기사는 첫 기사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제시한 덕분에 사람들은 현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는 SNS에 태국 불법 체류자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고 진실 알리기 해시태그를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태국 여행협회 회장과 태국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사과의 마음을 전했으나 태국 사람들의 반한 감정은 여전히 거셉니다. 저는 태국 사람들이 좀 더 멀리 보면서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원론적인 비난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을 마냥 치켜세우는 말과 행동도 멈추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사연을 보낸다면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쓰게 되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태국의 현지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한국 분들에게도 태국 상황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반한 감정이 수그러들어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가 다시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마음 편하게 한국에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깨비 촬영지였던 강원도 강릉에 있는 주문진에 꼭 가보고 싶거든요. 한국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래요. 다음에는 꼭 좋은 소식을 전할게요. 오늘은 여러분께 태국 현지 상황을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파타위 씨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부디 그녀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태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줄어들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까지 감동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